여러분은 혹시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짜증이 났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들었던 고양이 울음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울음을 1년 동안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울음이 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던 절규였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도 길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들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는 100명 남짓.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런 곳이었죠. 낮에는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밤이 되면 별빛만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이 마을에는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무늬 고양이, 하얀 고양이, 까만 고양이, 이름도 주인도 없는 길고양이들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밥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했죠.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고양이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영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 위에서, 골목 모퉁이에서, 빈집 처마 밑에서. 그렇게 마을은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이죠. 그 이상한 일은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을 깼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아니 경고하는 듯한 날카롭고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야옹 야옹.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마을 곳곳에서 동시에 울어댔습니다. 어떤 집 앞에서는 두세 마리가 모여 울고 어떤 골목에서는 밤장 위에 올라앉아 밤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사우나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발전기이거나 영역 다툼을 하는 거라고 여겼죠. 곧 그칠 거라 믿으며 다시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고양이들의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한 곳에서 울음이 시작되면 다른 곳에서 화답하듯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10시가 되어서야 울음은 멈췄습니다. 갑자기 신호라도 받은 듯 모든 고양이가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함 속으로 잠겼고 사람들은 지친 몸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만 그러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정확히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알람을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고양이들은 모여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예외 없이 말이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낮에도 피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졸고 어른들은 일터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이상하지 않아? 너무 시끄러워서 미치겠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고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섞인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보건소에 연락해서 데려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 좀 쫓아버리든지. 회의는 격양되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던 고양이들이 이제는 마을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행동에 이유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가신 소음을 만드는 동물일 뿐이었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들을 적극적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면 빗자루로 위협했고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조차 돌멩이를 던지며 고양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고양이들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나타나 울었습니다. 더 절박하게, 더 처절하게.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입구 상점을 운영하던 집의 딸 24살의 젊은 여성이 실종된 것입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읍내로 나갔던 그녀는 밤 10시에 버스에서 내렸다는 목격담을 끝으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조용한 마을에서 무슨 일이?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총동원되어 산과 들을 뒤졌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지인들을 조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공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마을에는 불안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고양이들이 울기 시작한 게 몇 달 전부터잖아. 맞아. 그때부터였어. 밤마다 저렇게 울어대더니 불길한 징조였던 거 아닐까. 사람들은 고양이들의 울음과 실종 사건을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쉽게 찾아졌습니다. 바로 밤마다 울어대던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이상한 기운이 들어온 거야. 내군을 불러온 거라고.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고양이들은 재앙의 전조이자 불행을 부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고양이들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혐오를 넘어선 적대감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보면 소리를 지르며 쫓아냈고 밥을 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발길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물을 뿌려두기도 했죠. 고양이들은 더 이상 마을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창고 뒤편, 쓰레기 더미 사이, 배수로 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낮이면 그들은 조심스럽게 숨어 지냈습니다. 배가 고파도 먹이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내기 때문이었죠. 비가 와도 추워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그들은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가정이 되면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마을 곳곳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내도 돌을 던져도 물을 뿌려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음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더 절박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것처럼. 겨울이 왔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체념한 듯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악몽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웃마을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온 21살 여대생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그녀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그녀가 과자와 음료수를 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서는 모습까지는 확인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CCTV는 고장나 있었고 그녀의 행적은 그곳에서 끊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경까지 동원되었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건의 실종 사건. 이제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범죄인 거 아닐까? 우리 마을에 뭔가 있는 거야.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마을에는 통금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원도 끊었고 여성들은 밤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고양이들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처절했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 밤하늘에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었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여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사람들은 점점 이 일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요.
마을은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딘가에는 여전히 슬픔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여전히 마을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떠났고 어떤 이들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고양이들은 여전히 밤만 되면 나와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울음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죠. 마치 배경소음처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장님은 급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그들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마구 뛰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중년의 형사였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형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용의자는 이 지역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르려다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분은 다행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곧 가족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실종자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해자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형사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들은 이미 최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분은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하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비통한 울음소리가 경찰서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의 울음은 마치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1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을 오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특히 CCTV가 적고 인적이 드문 곳을 노렸다고 했죠. 첫 번째 피해자는 그가 몇 달간 미행하던 끝에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버스에서 내린 그녀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기습적으로 차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번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범인은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고양이들이 나타나서 미친 듯이 울어댔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깨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고양이들이요? 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이 그랬어요. 제가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어디선가 고양이 여러 마리가 나타나서 울어댔습니다. 마치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요. 범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나 숨겨놨지만 계속 그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제가 방심한 틈을 타서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결국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고양이들이 만들어준 기회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양이들 때문에 계획이 자꾸 어그러졌어요. 결국 실수를 했고 범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들은 조서를 받아 적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고양이들이 사람을 구했다니, 그것도 의도적으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경보를 울리며. 이 사실이 마을에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우리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밤마다 울던 게 경고였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고양이들을 쫓아냈더니 돌을 던지고 물을 뿌리고 저주하듯 욕했던 일들, 그들을 재앙의 징조라 부르며 혐오했던 기억들.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을 통해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범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범인이 움직일 때마다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던 것처럼. 첫 번째 피해자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갇혀 있을 때 저는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사람이 초조해하고 계획을 미루는 것을요. 그 울음소리가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참회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첫 번째 실종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며 고양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에는 사료와 물이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서요. 여기 있구나. 배수로 옆에 숨어있던 얼룩무늬 고양이를 발견한 어머니는 조용히 사료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을 지켜줘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양이는 경계하듯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 앞에 고양이 밥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겨울을 대비해 작은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관찰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자발적으로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만들고 겨울철 보호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이 작은 생명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대화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부모님은 딸의 추모비를 마을 입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이 마을을 지킨 작은 수호자들을 기억하며 라고 적힌 비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그곳을 찾아 꽃을 놓고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딸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첫 번째 피해자는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삼으며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서서히 사람들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들의 울음이 멈춘 것입니다. 가정이 되어도 새벽 10시가 되어도 더 이상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평범한 고양이 울음이 들릴 뿐이었죠. 마치 그들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울음은 정말로 경고였다는 것을, 위험을 알리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침이 멈췄다는 것은 마을에 더 이상 위험이 없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작은 존재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의미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죠. 불편하면 쫓아내고 귀찮으면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고양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생명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들도 우리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주변을 감지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느낀다고요. 지진이 오기 전에 피하고 위험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주인의 아픔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고양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범인의 위험한 기운을, 마을의 도살인 위험을 그들은 먼저 감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울음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쉬지 않고 1년 동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쫓아내도 돌을 던져도 증오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작고 약한 존재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키려 한다는 것.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그저 옳은 일이기에 계속한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길에서 고양이를 만난다면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관심, 작은 친절, 작은 존중.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밤마다 울던 고양이들은 마을을 방해하려던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것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